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추이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지금 12월 2일이 예산안 통과 법정 만기일입니다. 법정. 이제 48시간 남았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편성한 예산안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고 마음대로 깎고 뭐 이러려고 지금 이 법정 시한을 넘길 태세에 있고, 그리고 이태원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도 이걸 윤 정권 흔들기 무기화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예산안 그리고 이 국정조사 이 두 가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정조사 발동을 합의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시행하느냐? 예산안 처리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 아마 이 시간쯤 발의를 한 것 같은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오늘 발의를 한다고 알려졌으니까 아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지나 72시간 안에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제안하는 것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한 일정 예산안 심의 종료 후에 국정조사를 시작한다 하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어기고 파기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가 개시되면 그 국정조사의 조사 상대방, 조사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어느 수준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의 처신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윤 대통령의 그런 의사가 알려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국정조사 대상인 사람을 미리 책임이 있으니까 헌법 절차에 따른 장관 해임 결의안을 내겠다. 앞뒤를 완전히 바꾸고 그리고 예산안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철회해야지요. 철회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그 강경파, 원내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어제 그저께부터 그 회의에서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불가능은 없다. 민주당의 불가능은 없다. 이번에 이상민을 탄핵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해임 건의안을 내본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예산안 결정이 난 후에 한다고 하는 이 말도 다 엎어버리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이 한 말 있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220년 전에 나폴레옹의 말을 이렇게 본던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정당이 같습니다. 이왕 그렇다면 전 국민의 나이를 한 10살쯤 내리는 호적법 개정을 한번 내놔봐요. 나도 한 10살 좀 젊어보고 싶어요. 불가능이 없다면 말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국정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헬로윈 용산 사고, 이것은 지금 그 국정조사를 할 단계도 아니지요. 그런데 하여간 여야가 합의해 줬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지켜본 후에 국정조사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장관이 합의해 놔놓고도 순서를 뒤바꾸고 있는 이런 일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산 사고는 이게 세월호 참사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다. 그런데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하는 민주당은 이걸 세월호 참사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하여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고 검찰을 흔들어서 수사를 약화시켜서 결국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 이유지요. 그 이유. 세월호 참사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선실에 앉아있던 그 어린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선장이 바깥으로 나오지 마라. 그 안에 가만히 있어라. 그래갖고 배가 침몰했지요. 그래갖고 죽은 애들이 모두 죽음에 이르렀는데 저는 이걸 그 당시에 살인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살인죄다 이거야. 선실에 갇혀놓고 그리고 밖에서 구제할 지도 않으면서 그냥 배가 가라앉는데 그대로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다. 살인죄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해경이 현장에 출동해가 그런 대로 배에서 뛰어내린 일반 승객들 200여 명을 구출한 것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바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는 살인사건, 살인에 준하는 사건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의 다단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 헬로윈 사건은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내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살인사건이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서둘러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최측근인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정무실장 전진상이 구속되고 이제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에게 겨냥이 되고 곧 소환이 임박했다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양 칼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처럼 약속을 어기고 순수도 틀린 국정조사 이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꺼내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또 하나 있죠. 그것은 김의겸의 폭언,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변호사 30명과 술판을 벌렸다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가짜로 판명된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꽂혀들고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제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렸지요. 이거 터무니없는 이걸 사과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말을 내뱉고 내가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가도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의 파동이 주는 아주 민심에 아주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선 덮어야 되겠다. 또 장경태 의원이라는 자가 김건희 여사를 향한 황당무계한 캄보디아 순방 때 심장병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갖고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장면에 한국에서 가지고 간 비행기에서 싣고 간 조명시설을 이용했다. 황당무계한 이것도 지금 본인은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것도 듣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내놨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국회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제1야당의 이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참아내야 됩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런 집단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사고가 하나 생겼어요. 그 사고는 뭔가 하면 어제 그저께 설훈 전 최고위원, 설훈 의원이 공개 방송에 나서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자리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떳떳하게 밝히고 혐의가 없음을 밝힌 후에 되돌아와라. 지금 최측근인 민주당의 당직자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대표 정무실장 정진상 이들은 당직자다. 그리고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들이 구속됐다. 구속된 데는 판사가 혐의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느냐. 일이 이쯤 되면
국민에게 내 측근이 이런 일로 구속된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런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쏠려진 게 있으니까 나는 지금 억울한 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어 있지만은 이 자리를 내려놓고 가서 내가 혼자 싸워 결백을 입증한 후에 되돌아오겠다. 최소한들 이렇게 해야 이 정치 도의에 맞는 일이다. 과거에 설훈 의원이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하기를 과거에 대통령이나 당대표도 그 측근의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김영삼 대통령 아들 일 때문에 사과했지요. 김대중 대통령 아들 일 때문에 사과했지요. 이명박 대통령 형제의 일 때문에 사과했지요. 노무현 대통령도 형제의 일 때문에 사과했지요. 대통령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전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불러서서 사과하고 그리고 싸워서 돌아오라.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훈 의원 말이 아주 100번 지당하고 100%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좀 역결로 갑니다만 놀라운 것은 이걸 보도하는 이 주요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 종이신문의 주요 언론, 뭐 신문 종류를 얘기하면 한겨레, 경향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주요 언론에 이게 일제히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몇 군데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고 대체로 수백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옳다라고 하는 댓글은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00개의 댓글이면 1개, 1000개의 댓글이면 기껏 한 10개, 나머지는 전부 설훈이 미쳤다. 설훈은 국민의힘 당으로 가라. 무슨 소리를 하느냐. 역사 이래 최고의 대표다. 능력자다. 그 사람은 억울하게 대통령이 안 됐다. 설훈이 나쁜 놈이다. 아주 이런 걸로 도배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민심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재명의 강경, 개딸들인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그 댓글의 문장의 앞뒤를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써놨어요. 이재명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 댓글만 보면 1대 99로 양분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상당 부분 적어도 설훈 의원의 말을 지지한다고 봅니다. 다수가. 그런데 다수가 소수라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이게 강경파, 과격파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 이 이재명 사태다. 저건 이 사태가 오래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의 이 결론은 다시 한번 검찰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다. 그러면 그걸 업무상 배임죄로 1조 가까운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을 민간에게 그냥 되돌려 주도록 설계하고 결제한 이재명, 그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신속히 물어서 그를 격리시켜야 된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